예, 오늘은 이제 청소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중독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명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우리나라의 네. 그다음에 이 제 양력을 보시면 이렇게 중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이 중독에 관한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공유를 제 쪽에서 안 해서 그런지 조금 느려서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비만 쪽을 중독으로 해석한 책이랑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JTBC에서 방영되는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도 다양한 중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고정 출연하고 있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월요일 날 그때 그 MBC에서 지금 그 오은영 리포트 스페셜로 알코올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론칭해서 지금 첫 방송 나갔는데요. 예, 그 방송도 제가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독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이 인톡시케이션, 뭐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라고 할 때 그 중독이 아니고요. 뭐 알코올 중독, 뭐 약물 중독, 그다음에 도박 중독 이럴 때 하는 그 어딕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마약류를 분류할 때요, 이제 WHO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존성이 있는 그런 약물,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적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적게 사용했는데 약물을 사용하는 양이 점점점 증가하는 이런 내성, 그 다음에 약물을 중단했을 경우에 이런 신체적 고통과 부작용에 따르는 금단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약물이 마약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WHO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여기 나타나는 의존성과 내성 그리고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보통 우리가 중독을 내리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하면 알코올에 대한 의존, 알코올에 대한 내성, 그리고 술을 안 먹었을 때의 금단 현상. 도박이다, 도박 중독이다라고 하면 도박에 대한 의존, 도박에 대한 내성, 그리고 이 도박을 안 했을 때 금단 현상. 다 똑같이 중독은 같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마약류 중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존성, 내성, 그리고 금단 현상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요. 네, 크게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 청일 전쟁할 때 그 아편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아편류들을 마약이라고 일단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뉴스 같은 데 나오고 제가 어저께 YTN에서도 다이어트 약물 부작용 인터뷰를 하나 해서 보도된 게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러면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특별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것들을 이 마약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우리나라 국내 법상으로는 네, 마약류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편류들을 마약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법상 안에서 이 마약류를 조금 더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뭐 이런 뭐 마약류를 처방했다 가끔 가다가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자가 이 마약류 해석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런 보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약류라고 하는 것들은 이 크게 이제 딱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히로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커피 마실 때 커피가 어떨 때 드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약간 중추신경을 흥분하고 약간 긴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할 때 커피 드시잖아요. 그런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고요.
반대로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이 대표적인데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전쟁 때는 마취제를 대용해서 사용한 적도 있다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정신 운동을 좀 떨궈주는 그런 약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뭐 정신과 약제들이 대부분 정신 그 신경 억제제가 되겠고요. 대마나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성 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이제 이 마약류들을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 마약 문제다라고 하면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히로뽕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대표적인 마약이 히로뽕입니다. 미국은 좀 달라요. 예, 미국은 펜타닐이라고 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병의원이나 의학계에서 그냥 진통 목적으로 처방하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그 마약류의 마약에 해당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과오남용해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문제다 뭐 이런 보도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각각의 나라마다 다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주된 마약이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은 그냥 히로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마약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90%가 히로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마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요즘 같은 경우에 마약류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냥 히로뽕이 한 70% 정도, 그다음에 대마가 한 20% 정도, 기타 등등이 한 10% 미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각성제,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하는 이 히로뽕과 비슷한 그런 약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각성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죽음과 불안감을 없애고 피로감을 감소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집중력을 제고한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통 히로뽕을 설명을 드릴 때 커피를 한 1000잔 정도 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를 1000잔 정도 마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나타나는 그런 효과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과다 사용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과민해지고. 근데 마약류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마약이잖아요. 네, 심하면 망상, 환청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협심증이나 간질까지 나타나서 실제로 환자를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약물이다라는 거죠. 각성제의 대표적인 약물은 우리 다이어트 제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암페타민 계열인데 이런 다이어트 약 또는 아니면 이 메스암페타민이 이 암페타민에서 메틸기를 붙인 건데요. 예,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히로뽕 그리고 코카인 같은 것들이 중추신경 흥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많은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뭐 청소년기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약까지 손대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더러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요, 아이들한테 히로뽕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들만의 속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그런 이 대상자, 우리 이제 이 환자들하고 우리가 소통할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스암페타민은 보통 이렇게 아이스나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보면 압니다. 예, 아이스랑 크리스탈처럼 생겼습니다. 네, 이걸 녹여가지고 주사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반면에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라고 부릅니다. 이 하얀색이고요. 이렇게 훅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일부에서는 코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류라고 이제 그 각성제 계열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기사였는데 예, 이제 이 실제로 무섭죠. 이 화물차 기사분들께서 이제 졸음 쫓고 좀 정신을 좀 집중하려고 이렇게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한다 이런 경우들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사실 이제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예, 마약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든지 이제 이 마약 문제가 우리 사이에 터질 수가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케이스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5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예,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을 했습니다. 요즘도 최근에 연예인들 문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알게 모르게 이 연예인 마약 문제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되게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 기획사 이게 뭐 이런 연예 기획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알게 되면서 히로뽕을 투약을 했어요. 그리고 네 공급책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같이 해놓고 이런 젊은
친구들을 같이 하는 이유가 나중에 걸렸을 때 이 고급책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진하게 이걸 자기가 했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3번 정도 마약을 그 감옥을 갔다 왔고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이렇게 훌쩍 들어버린 거죠. 제가 처음 면담했을 때도 검사랑 경찰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하는 일종의 피해망상 같은 걸 막 호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검사님들이나 경찰관들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마약 환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쫓아온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피해망상으로 판단이 됐었고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 진료실에 왔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가 지금 오늘 주제니까 청소년기에 정말 좋은 시절에 이런 마약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꿈을 안고 자기가 연예기획사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과가 이제 나이가 벌써 35살이면 여자 나이에 연예기획사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감옥에서 다 보내버린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마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로뽕의 증상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각성시키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 증상도 당연히 각성되면 뭡니까? 빈맥, 고혈압, 고열.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니까 각성되고 긴장되고 하는 그런 모든 형태. 오심 구토 있고 손을 당연히 떨겠죠. 각성한 상태, 긴장한 상태. 커피 1000잔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심해지면 감각이 상실되고 의식 경련 같은 게 일어나고 그다음 참 안타깝지만 이 히로뽕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주사기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주입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각각의 마약마다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흡수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저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나눠서 주사기에 사용해서 쓰는 게 이 히로뽕의 효과를 각각 제형이 많습니다. 씹어 먹는 거, 뭐 물로 먹는 거, 뭐 코로 흡입하는 거 온갖 제형이 다 있는데요. 하지만 유저들이 판단하기에 주사기가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사기 오염에 의해서 이 주사기를 마약 먹은 상태에서 뭐 깨끗하게 뭐 씻어가지고 소독된 거를 뭐 각자 나눠 쓸 리가 없잖아요. 나눠 쓰다 보니까 혈관염, 무슨 C형 간염, 그다음에 에이즈, 식내막염 같은 그런 병들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눈이 노랗게 된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대부분 C형 간염이 생기고 그리고 간경화가 와서 이렇게 황달이 된 상태로 노랗게 발견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잘 아시는 몇 년 전에 벌어졌었던 모 연예인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이 연예인의 다리라고 하면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이게 메스버그라 그래가지고 환촉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벌레가 기어간다라고 하는 히로뽕의 전형적인 그런 금단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연예인이 다리를 뭐 찢고 긁고 칼로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된 상태로 발견됐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연예인이었습니다. 저도 이 연예인이 나왔던 뭐 가요 프로라든지 뭐 영화도 심지어 보고 참 뭐 잘생기고 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좀 진짜 뭐 이 정도 됐으면 사실 뭐 당연히 구속됐고 사실 뭐 연예인으로서는 더 이상 어, 재활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왜 먹느냐라고 하면요. 저용량에서는 피로감이 저하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주의 집중도 잘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소위 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는 ADHD 치료제라고 하는 그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각성제도 계열은 다르지만 이런 각성 효과를 똑같이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모든 중독 물질이 다 마찬가지지만 적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하다 보면 그 양이 증가되죠. 양이 증가되면서 어떤 게 되냐면 기분 좋은 거는 처음에 잠깐일 뿐입니다. 불쾌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의심과 피해망상, 의식착란, 환각과 정신병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적 증상이 정말 잘 생깁니다. 그 개개한 환주나 환청 같은 것 때문에 이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기사 난 것 같은데 이, 이 여성 운전자가 밤에 운전을 하다가 그 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막 춤을 막 춰요. 그리고 뒷차에다가도 막 뭐라 그래서 그다음에 경찰 출동했더니 경찰한테 뭐 막 횡설수설하고 그다음에 누가 오히려 자기 쫓아오니까 자기 보호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해서 경찰이 검사를 했더니 히로뽕 양성 반응.
네. 그냥 딱 기사만 봐도 아 히로뽕 먹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주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단 현상으로는 당연히 불안, 초조, 편제증, 영양실조 같은 것이 생기고요. 그리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마약 환자들은요, 굉장히 우울해요. 제가 진료할 때 제 진료실에 오는 마약류 환자들, 현재 마약을 끊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환자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낙이 없어요.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울하다는 얘기만 해요. 그냥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아유 뭐 삶의 낙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을 그냥 뿌리채 뽑아가는 게 바로 마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세상에 천국을 잠깐 맛봤다라는 얘기를 해요. 잠깐 맛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재밌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약류들은요 적절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질환의 치료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중독, 특히 마약은 마약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어요. 그럼 무슨 치료를 하느냐? 그냥 대증 치료라고 하는 거죠. 불안하면 불안증 약 주고, 우울하면 우울증 약 주고, 그 다음에 뭐 예, 약을 워시아웃 할 수 있게끔 뭐 링겔 주고 뭐 이런 정도 하는 거지. 이 마약을 딱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티도트라고 하는 이 치료제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입문하게 되면 그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집단 치료도 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이런 것들은요 뇌 손상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이 뇌 손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약.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릴 마약류가 많아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갈 텐데, 그 다음 마약 한번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 마약류는 예, 대마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마가요, 이제 너무나 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대마가 원래 어떤 놈이냐면, 이렇게 생긴 풀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를 갔다 왔는데요. 길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대마를 피우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마 냄새가요, 맡아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역겹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회는 펜타닐도 문제고, 이 대마도 문제고, 야, 정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이제는 좀 무너져 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마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대마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이 원래 성분 자체가 까나비디올이라는 부르는 물질과 그 다음에 THC라고 부르는 이 물질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이 중에 카나비디올은 일부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THC는 그야말로 그냥 환각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정말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대마라는 얘기를 할 때 대마는 다른 마약류들에 비해서 비교적 중독성도 좀 적고 금단도 좀 적어서 뭐 이 담배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덜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대마라고 하는 거는요. 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진화된 형태의 대마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좀 안 돌아가서 이게 네 넘어갔네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마는요, 저 THC라고 하는 성분이 옛날에는 5% 미만이었는데 요즘은 6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대마는 옛날 대마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요즘 대마는 네, 금단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그 못지않게 내성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고 환각사용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제 남자 30대 환자였고요. 네, 뭐 대마를 부르는 속어는 이렇습니다. 뭐 떨, 빵, 낄끼리, 풀, 담배, 뭐 로털 이렇게 자기네 말의 은어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대마를 하고 운전을 하면 이니셜 D라고 하는 그런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스킬이 자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스킬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예, 자기는 약에 취해 있었던 상태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대마를 피우기 시작해서 오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마의 특징은요, 이렇게 토끼 눈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토끼 눈. 눈이 빨갛게 춘연이 되고요. 예, 대마는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대마는 담배보다 더 덜 나쁜 거 아니냐. 담배가요, 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담배는요, 넘버 3입니다. 넘버 3. 넘버 1이 코카인이고요. 넘버 2가 헤로인이고요. 그다음 넘버 3가 담배, 니코틴입니다. 대마는요, 한 열 몇 번째쯤 돼요. 그러니까 대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독성이 적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옛날 대마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대마는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는 환각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아무리 많이 핀다고 해도 막 담배 때문에 취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때리고 이런 기사 본 적 없잖아요. 대만은 환각제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빠르게 흡되고 흡연한 지 5분에서 10분 이내에 정확하게 중추신경계에 도달하고요. 그리고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효과냐? 행복감을 주고 이완 효과를 주고 불안을 감소하는 효과가 저용량에서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용량에서는. 그렇다면 반대로 고용량에서는 절대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눈이 빨개지고 심장 운동이 발생되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대만은요. 오랫동안 계속 많이 피우게 되면 운동신경이 실조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막 사지를 꼬고 제대로 못 걸어요. 자, 최근에 뭐 연예인이 이제 아직은 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잘 못 걷고 막 이렇게 발견된 그런 기사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내가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대만은 현장을 딱 급습해서 덮치면 어떤 상태로 발견되냐면 막 기분 좋고 즐겁게 막 대마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 대마를 피웠던 사람들이 이 바닥에 전부 다 막 기어다니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막 꼬물꼬물꼬물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 그런 상태로 발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해보면 웃긴 게, 아, 도대체 저럴 거면서 도대체 대마를 도대체 왜 하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요. 네, 네, 이게 넘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효과는 뭐냐면, 정신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각당 복지재단에 그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매우 영광스러웠다라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움을 막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막 우리 70, 80 때 되게 참 음악적으로 좋았던 음악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들 다 대박 피우고 만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먹게 되면 완전히 편집적하고 그러니까 막 피해망상 같은 게 생기고 막 죽어간다는 공황장애 생기고 자기가 완전히 분열되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파국에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마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물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마는요, 원래 대마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몸에 대마랑 아주 유사한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 지금 우리가 저 풀에서 채취한 그 대마가 우리 몸속에 있는 엔도카나비노이드랑 분자가 비슷해서 그래서 엔도카나비노이드가 활성화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대마를.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약으로 활용한다는 건 물론 그 약의 효용성도 중요하고 치료적 효과가 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대마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중독 물질이고 환각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걸 활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일부 국가에서 이 대마를 이렇게 의학용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마가 처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 이전에는 대마가 저 밑에 내려가 있죠. 여기 있지만 지금의 랭킹은 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THC가 60% 정도 되는 대마는 만약 측정한다면 저 꼭대기에 있는 레벨에 저 속할 것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은 이제 교배를 해서 훨씬 더 강력한 대마가 만들어진다 이런 슬라이드였고요. 담배는 환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더 안전한 물질이다. 중독 물질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어, 이 대마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술보다 더 나은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십니다. 술도 환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술이라는 거는요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대마는 네, 굉장히 가벼운 용량으로도 바로 환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무서운 물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한 번 중독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마약 중독 치료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땅한 치료 기간도 없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거 마약을 이렇게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 선생 숫자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현행법상 마약은 중독 처벌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빠져들면 정말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이 마약류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국가가 나서서 정말 마약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급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냥 민간 병원에만 그냥 마약 요요를 좀 잘 치료하라는 식의 푸시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정말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마를 하게 되면 다른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우리가 중독에 입문하는 이제 게이트 드럭이다라고 하는 거 불리는데 그 게이트 드럭의 역할을 이제 뭐 다른 뭐 본드 부탄가스 같은 것들을 했다면 요즘은 대마가 바로 이 게이트 드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담배 피우다가 음주하다가 나중에 정말 나쁜 히로폰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 자리에 이제 대마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외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대마를 아예 합법화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에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자기 고등학교 딱 교문 밖만 나가도 바로 교문 밖부터는 그냥 학생이고 그냥 일반 시민이고 바로 대마를 피워댄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마를 접하고 그리고 한국에 또 들어오는데 또 그 대마를 또 그냥 막 싸갖고 들어오는데 예, 다 걸립니다. 그리고 걸리는 순간 네, 바로 예, 마약 사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대마 환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마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유통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리 감독 굉장히 허술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정말 마약류들이 완전히 이제 잘 그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정말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내 마약 사범이 점점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요. 실제로 단속 인원이 3,700명이면 그러면은 뭐 이거보다는 뭐 한 40배 가까이 많다. 그래서 12,000명 이상일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통계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단속 사범 숫자보다 실제로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그리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하필이면 태국이 대마를 허용했는데 저는 지금 태국이라는 사회는 급속한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태국이 그렇다고 대마를 완전 허용한 것도 아닙니다. 의료용으로 허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의료용이라고 허용을 했는데 그냥 다 쓰고 있어요. 그냥 막 길거리 상점에다 다 쓰고 있고 태국에 여행 갔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거기서 무슨 뭐 간단한 사탕이라든지 뭐 그냥 간식거리도 사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거 대마 들은 거다라고
그렇게 오인돼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국내 마약법은 속인주의라고 해서 네, 외국에서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예, 국내법의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아이들한테도 꼭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말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 나의 정신 상태나 나의 행복을 형두째 빼앗아 가는 게 바로 그게 마약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독을 이야기할 때 이 악마가 만들어낸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내 영혼을 다 빼앗아 가놓고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마약류들, 특히나 이 대마 같은 것들은 엄연한 환각 물질이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는 꼭 강조해 줘야 됩니다. 예, 담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정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이 여러 가지 이런 중독 문제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인터넷 게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대마 같은 마약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예, 그런 무시무시한 시기에 예, 당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탄가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40대 한자였고, 네, 비행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부탄가스를 수시로 피우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부탄가스를 피우고 담배를 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뻥 터지겠죠. 그래서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어가지고 왔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제가 이 환자는 병원 앞에서 제가 쫓아 내려가가지고요. 차에 차 세우고 차 안에서 부탄가스 흡입하는 걸 발견해서 끄집어내갖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 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들에서 많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년대, 80년대에 주로 일어났던 그런 중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리는 게 어, 중독 물질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싸면 쌀수록 몸에 해롭습니다. 가장 싼 중독 물질이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본드 부탄가스입니다. 이게 제일 싸요. 그리고요. 이거를 이 판매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편의점에 가서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게 본드 부탄가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싼 물질이 뭐냐면 술입니다. 술, 담배. 그럴수록 몸에 해롭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돈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정말 비싼 마약 물질이 뭐냐? 네, 코카인.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는데 비싸면 비쌀수록 그 다음에 이런 합성 물질들보다 유기농이 몸에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코카인 유기농인데 네, 그런 것들은 예, 비싸도 살 수 없고 몸에도 비교적 덜 해롭습니다. 네. 예, 흡입의 중독은 주로 청소년들의 문제 약물이 있고요. 그리고 본드, 부탄가스, 아세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흡입제 중독의 대상이라고 되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턴을 할 때 그때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이제 한 청소년이 이렇게 탑차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딪힌 거 이렇게 그래서 양쪽 눈이 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의 사고가 나면 그럼 이제 뇌내출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뇌가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뇌의 특징이 뭐냐면 뇌 안에 뇌는 쪼그라들어 있고 그 안에 뇌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꽝 하고 들이박았는데 그런데 뇌는 생각보다 무사한 거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불행 중 다행히도 본드 부탄가스를 그 환자가 하도 오랫동안 해왔는지 본드 부탄가스에 의해서 그래서 뇌는 쪼그라들어서 뇌가 한마디로 뇌출혈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발견되고요. 네, 뇌가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됐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다가 신경외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아우 쟤 뭐 했는지 모르지만 폰트 부탄가스가 엄청나 보네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흡입제 중독이 환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량일 경우에는 기분이 이렇게 환각작용이 일어나는데 예, 과량이 되면은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조금의 용량에서도 금방 환각이 일어나고 심하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이거를요, 이런
이런 뭐 이 풍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헝겊 같은 데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혹시 이런 걸 한다라고 생각했을 땐 정말 빠른 속도로 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빨리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절대로 하지 않도록 안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좀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펜타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는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처방을 잘 안 해줘요. 저만 하더라도 잘 안 하고요. 내과 선생님들도 너무 아프니까 좀 진통제 센 거 마약성 진통제 그거 좀 처방해 주세요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예,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처방 알 개수까지 다 확인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막 남용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만성 췌장염 환자였고 진통제를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이 만성 췌장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췌장염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통증 치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중독됐다라는 거를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치료받으러 왔었고 이게 이제 다양하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처방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처방하는 케이스들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땐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행여나 이 환자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에 이제 그 중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다양한 아까 마약성 진통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메사돈이라고 하는 비교적 치료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편류 제제, 이 마약성 진통제 제제들도 마땅한 치료제가 사실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마약성 제제들은 전부 다 마땅한 치료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대중 치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적 어디 가서도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막 먹는다든지 얻어 먹는다든지 대부분 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처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 지인들을 활용해서 이 약을 처방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약류 진통제 중독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뭐 치료를 꼭 권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 당연히 진통 효과가 있고요. 예, 그 기침약의 성분에도 일부 있습니다. 기침약의 성분에도 일부 있고, 예, 이 설사를 먹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의학적으로 활용이 되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각성제랑 반대. 그러니까 각성제는 혈압이 올라간다면 얘는 혈압이 떨어지고 각성제가 빈맥이라면 얘는 서맥이고 각성제가 호흡이 빨라진다고 하면 얘는 호흡이 떨어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중추신경 각성제고 그다음에 중추신경 억제제고 간에 나중에 정말 마약에 취해가지고 하는 행동은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네, 마약신경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의 경우에는 예, 억제제의 경우에는 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환각작용이 일어나서 막 날뛰는 증상으로 발견이 되고 중심의 각성제는 각성이 되니까 그 각성 자체로 또 막 이렇게 날뛰는 형태로 발견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증상은 이걸 먹으나 저걸 먹으나 상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편 제제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세를 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응급의학과나 이런 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약에 중독돼 가지고 끊임없이 약 달라고 오는 환자들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마약을 때문에 우리 결과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질 상황이 충분히 토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약물들 과다 복용하시는 분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네. 늘 말씀드리지만 천연 아편 제제가 그래도 이런 완전 합성 아편 제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환각제입니다. 클럽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예, 클럽에 보면은 진짜 다양한 약물들이 많이 활용됩니다. 뭐 주사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약으로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외국에 가면요.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은 막 우리나라 술집이나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막 이 테이블 가서 술 먹고 저 테이블 가서 술 먹고 하는데 외국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외국은 반드시 자기 병을 들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자기 병, 자기 음료수 안에다가 누군가 약을 타는 경우들이 워낙 비일빈재하기 때문에 그 반드시 들고 다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적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앞으로 이제 자기가 클럽 같은 데 가서 논다. 특히 이제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누가 따라주는 술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예, 그리고 항상 자기 잔도 갖고 다니고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존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슬라이드가 그다음에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온갖 마약들이 좀 다 벌어진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환각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이제 클럽들이 대부분 환각제인데요. 결국에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환각작용을 바로 다이렉트로 일으키는 합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약을 하는 제 마약 환자들이 환각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유 환각제들은요 예, 기분이 더럽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예, 그런 약물들이 바로 환각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물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뽕은 히로뽕은 아니고요. GHB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무색, 무미, 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술을 먹다 갑자기 내가 정신을 잃었어. 근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까지 술을 먹지도 않았고, 근데 막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강간 약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사회에 이제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네, 이런 형태로 발견됐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익이라고 하는 그런 GHB라는 물질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 마약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어떤 물질이 어떻게 탄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 상태를 정말 위협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사실은 정말 모릅니다. 특히 이 GHB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마약 수사 당국하고 여러 번 같이 일을 했었는데 워낙 체내에서 빠져나간 게 4시간이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걸 당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각종 검사를 해도 이게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마약 수사하시는 수사관들이 되게 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약물이 바로 이 물뽕입니다. 기타 이제 요즘은 제가 이걸 2013년도에 그 스틸록스라고 하는 이런 그 졸피뎀 수면제 부작용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제가 냈던 기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제가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별로 이렇게 사회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10년쯤 돼가지고 요즘 이거 수면제 부작용 많이 보도들 많이 하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왔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뜨고 있는 게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 뭐 압구정동에서 뭐 하는데 뭐 이게 프로포폴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마취제들을 내가 사용했는데 뭐 이랬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요즘 다 모니터링하고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수사하는 팀하고도 여러 가지 공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치료는요,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료 모임도 나가야 되고, 병원도 와야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받아야 되고, 뭐 개인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집단 치료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치료들이 다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 치료가 가능한 것이 마약 중독의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 중독 치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마약 자체가 중독성도 가장 강력하고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환자들이 감옥에 갔다 나오면 당장 돈 벌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약 한번 공급책한테 받아가지고 팔면 당장 먹고 살거든요. 이런 유혹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공급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SNS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어떤 중독 성향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마땅히 치료를 받을 곳도 없다라는 것이 마약 중독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빠져들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진짜 이런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 단속하는 측면, 따라잡는 측면에서 참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쪽은 항상 방어하는 쪽보다 항상 앞서 나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예, 그만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 마약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좀 치료하기도 어렵고 한 번 이완된다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은 우리 청소년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약류들을 오늘 그냥 종류별로 쭉 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이런 마약류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이게 한 번 되면 치료받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이런 마약류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상자들 상담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